나에게 구주일배란 내 입시의 동반자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평내고등학교를 졸업한 류용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 활동 우수형 최초합을 했고,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교과 우수형, 한양대학교 인터칼리지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하게 됐습니다. 6장의 수시 카드 중에 원하는 대학들에 다 붙게 되어서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셨고요. 사실 제가 3년 동안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1학년 때 내신이랑 생기부가 객관적으로도 꽤나 좋은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이나 학교 주변에서 정시의 리스크를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엔간해서는 정시 말고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내신이랑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모의고사 기출 연습하는 것을 포함해서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시험 기간 외에 학원에서 주는 모의고사를 푼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수능 공부에 큰 힘을 들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취약했던 과탐 과목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국영수도 모의고사 공부량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저의 내신학습 전략을 먼저 좀 과목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학교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국어에서 특히 문학 작품의 경우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도 많기도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의견을 먼저 구해보고 그 뒤에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주변 친구들과 의견을 많이 비교해 본 뒤에 그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좀 꼼꼼히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학교 선생님한테 문학 작품에 대해 한번 물어봤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면은 출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시험이 출제가 끝난 뒤에 선생님한테 확인받았던 질문을 재차 확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해와 반복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준 학습지나 유인물을 제가 진짜 꼼꼼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읽는데 반복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복을 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도록 반복을 꼼꼼히 했고, 그렇게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학교 학원쌤한테 질문을 함으로써 좀 이해를 깊이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반복을 했는데, 양치할 때도 읽고 밥 먹으면서도 읽고 대중교통 안에서도 계속 그 학습지를 읽으면서 진짜 반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해와 반복이라는 전략은 누구한테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기보단 제가 1학년 때 다양한 암기 과목을 하면서 다양한 공부법을 적용해 본 결과 저한테 가장 맞는 학습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용한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좀 좋아하는 책 같은 게 좀 생기게 되면은 저는 그런 책을 좀 3번, 4번 반복해서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성향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풀어보기였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 가깝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거나 안 풀리는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전 진짜 풀릴 때까지 풀었던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기출 하나를 푸는데 5시간을 넘게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했던 거에 대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양치기를 해가지고 실수를 줄이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없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는 문제에
양을 늘려가지고 실수를 계속 줄이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사실 영어가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가 꽤나 다른 편이거든요.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모의고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단어 암기, 문법, 어휘, 독해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했고 사설 모의고사도 국어랑 수학에 비해서 좀 일찍 풀었던 것 같아요. 내신 기간에는 영어의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문법이나 어휘 단어를 일단 철저하게 학습하려고 했고 또 본문을 여러 번 읽어서 본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했습니다. 또 시험 대비를 할 때는 영어 문제, 변형 문제, 타학교 기출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실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과탐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취약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탐구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좀 실수가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학교 내신에서 기출을 많이 변형해서 시험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공부한다 생각하고 인강 교재랑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내신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대비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과탐의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제가 수능 선택 과목이 물리, 원과, 생명, 원이었는데 인강을 보면서 개념을 다시 다지고 기출들을 여러 번 다시 풀어보면서 유형을 좀 익히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날이 이제 다가올수록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푸는 양이 늘었었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오답이 있으면 항상 오답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오답 공부는 이제 내가 선택한 오답을 내가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먼저 적고 오답이 오답인 이유 그리고 정답을 추론해서 그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좀 찾아서 매 모의고사마다 썼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 활동 우수형의 1차 서류 합격을 했기 때문에 2차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2차 면접은 수능 이후에 이뤄졌는데 면접 방식이 제한된 시간 동안 제시문을 읽고서 제시문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답변하는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비대면 면접 방식이었는데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면접까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실력적인 걸 향상시킨다는 마음보다는 면접 상황에 익숙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면접 기출을 풀어보거나 아니면은 변형 문제를 실제로 녹화해서 풀어보면서 고칠 점을 고치고 개선할 점을 찾으면서 면접 준비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면접 대비를 할 때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주일배를 중학교 2학년 초기부터 다녔습니다. 구주일배를 다니면서 사실 가장 좋았던 거는 선생님들의 수업이 저는 사실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나 심한 문제를 풀어주실 때 어려운 스킬이나 어려운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응용됐는지 수학에서 어떤 개념이랑 어떤 원리가 사용된 건지 늘 개념으로 돌아가시는 설명을 많은 선생님들을 겪긴 했지만 그 점은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던 환경도 전 되게 이 학원을 다닌 거에 대한 장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내신 디펜스, 수능 디펜스라고 구주일배 자체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었는데 이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조금만 더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겠는데 하면서 좀 동기부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틀렸던 문제들이 기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퀄리티 좋은 문제들을 변형하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오답 공부하면서 수능 공부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구주일배를 다녔고 저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크게 4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구주입의 첫 인상을 정말 좋게 바꿔주신 박혜숙 선생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대학에 합격한 뒤로 연락을 못 드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연락하기가 꺼려졌는데 박혜숙 선생님께서 수업에 대한 열정도 많으셨고 주말마다 오답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학원에 나와가지고 일요일에도 같이 오답을 고쳐보고 제가 질문할 때마다 늘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거든요. 그 점 때문에 제가 구주입회를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박성동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싶고요. 성동쌤은 수학을 되게 재밌게 푸는 법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힘들게 풀던 문제를 되게 간단하지만 개념이어서 어렵진 않네? 이렇게 좀 재밌게 수원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환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김동환 선생님 수업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담당해 주셨는데 수업을 정말 재밌게 해주셨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수학 시간이 되게 재밌었어요. 숙제를 해와서 질문하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모르는 개념에 대해 진도 나가는 것도 정말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고등학교 3학년을 담당해 주신 김태성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태성쌤은 뭐랄까 처음 봤을 때는 인간미가 없나 싶었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인간미도 있으시고 질문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질문을 장려해 주셨어요. 우리 반 전체 친구들한테. 그래서 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질문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자연 계열이고 이과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 인문학 책을 읽다가 저의 정체성을 지탱하던 어떠한 인문학적인 사상이 무너져 내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과탐이 내신에 포함되던 시기였는데 제가 과탐 공부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탐에서 좀 많이 성적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4등급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충격이 많이 크기도 했고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버티게 해준 게 또 결국 인문학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자의 사상에서 제 현재 상황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고 결국 지금 이 힘든 시기에도 언젠가는 내가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이고 포기할 순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시지프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시지프스라는 인물은 신들을 기만한 죄로 이제 산 위에서 돌을 영원히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형벌이라고 하지만 이방인의 저자 알베르 카미가 이 시지프스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삶과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시지프스가 돌을 영원히 산 위로 밀어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 돌을 다시 밀어 올리는 걸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수험 생활에서 어떤 때는 힘 있는 힘껏 돌을 밀어 올려서 산 정상에도 갔다가 다시 그 돌이 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산에서 돌을 밀어 올리는 것이 우리의 수험생활, 어찌 보면 인간의 삶과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 사실 이것 때문에 수험생활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수험생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만의 돌을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원하는 결과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